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놓고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다 싶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얼마나 줘야 싸우지 않을까? 그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줬는데 자식은 그걸 얼마짜리였는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계산이 되는 순간 가족은 깨어집니다. 사랑이 상속으로, 효도가 재산으로, 관계가 이해관계로 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원하던 가족의 모습이었을까? 오늘 이 영상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바탕으로 자식과 돈 때문에 평생 싸우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돈을 많이 남기는 부모보다 지혜를 남기는 부모가 끝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제 함께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왔죠. 큰 집은 없어도 작은 정원에 꽃을 심으며 자식 키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집은 나중에 내가 가져라. 그 말이 떨어지자 다른 자식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용하던 가족 단톡방에 차가운 말이 오고 갑니다. 그럼 난 뭘 받는 거야?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에서 시작해 계산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남기고 싶어 하면서도 돈으로 표현하려 할까요? 왜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말이 상처로 돌아오고 마는 걸까요?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은 종이입니다. 디지털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돈은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을 돈으로 표현하면 사랑은 얼마어치였는가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은 공동체가 아니라 계산의 테이블로 바뀝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의 자세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너무 꽉 쥐면 소나기에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가장 소중한 건 사실 쥐고 있을 때보다 놓아줄 때 빛이 나는 것들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자식은 지금 얼마나 남겨줄 건가를 궁금해하겠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돈? 아니면 돈을 넘어선 삶의 태도와 가치관? 돈을 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시간과 인격, 그리고 말없는 뒷모습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 곁을 지켰고, 둘째는 멀리 타국에서 사업을 했으며, 셋째는 연락조차 드문드문 왔습니다. 부모는 생각했죠. 자식이 셋이면 집도 셋으로 나누면 되지 않나? 공평하게, 똑같이. 그래서 세 자식에게 똑같은 몫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유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첫째는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간병도 하고 병원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똑같이 나눈다고요? 그게 정말 공평한가요?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똑같이 나누면 평등하다고.
그러나 평등이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의 총합이며 감정의 역사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단순히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정의란 공정한 기회와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은 단순한 등분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을 고려한 분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부모에게 드린 시간도 감정의 밀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평은 숫자가 아니라 사정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온다.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어떻게 나누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조각의 빵을 세 사람이 나눠 먹을 때 단순히 3등분하는 것이 공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하루 종일 굶었고 한 사람은 방금 식사를 마쳤고 다른 한 사람은 당뇨가 있습니다. 이때 진짜 공정은 빵의 양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서 나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곁을 지키며 희생했고 누군가는 자신만의 길을 갔고 누군가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모두 사랑이지만 사랑의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니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는 건 수학적 평등일 수는 있어도 관계의 정의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세 자식이니까 셋으로 나누자는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자식들의 삶을 요약하는 권리를 자신도 모르게 포기하는 셈입니다. 부모가 평생 쌓아온 사랑과 관계, 그 오랜 시간의 결을 단 한 줄의 숫자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동일한 몫을 주는 것이 진짜 공정하다고 믿는가? 혹은 나는 자식들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진짜 공평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진짜 공평은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지 않도록 만드는 선택입니다. 형제가 원수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두 번째 지혜입니다. 어릴 적 아이가 아플 때면 비싼 보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생일이면 최신 장난감을 사주고 시험을 잘 보면 상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야. 돈으로라도 뭔가 해주고 싶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전한 사랑은 기억보다는 기대를 남긴다는 것을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돈 아낀 적 없이 키웠는데, 왜 날 외면하니? 그때 자식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한텐 늘 돈으로만 표현했잖아. 돈은 표현의 수단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었다고 믿었는데 그 사랑이 돈으로 계산된 순간 그건 지불된 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돈보다 함께한 시간,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인간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마음에서 우러난 관심뿐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돈으로 해주면 된 것 아니냐는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돈으로 때웠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이 바빠 함께 못한 날 용돈을 쥐어주며 이걸로 다 이해되길 바라던 날들. 하지만 자식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돈이 아니라 그날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정직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대신하진 못합니다. 돈은 주고받는 순간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물질의 포장지에 넣지 말아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랑은 기대와 보상의 교환으로 흘러가는 사랑이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자식은 점점 사랑을 거래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는
언젠가 불만이라는 이자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오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주는 돈인가? 아니면 내가 주는 시간인가? 진짜 사랑은 카드 명세서에 남지 않습니다. 그건 자식의 기억 속 가장 평범한 순간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의 한마디, 졸업식 날 손에 쥐어준 편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준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돈은 사라져도 그 기억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이 집은 내가 가져라. 이 땅은 형한테 줄 거야. 너한텐 이미 많이 해줬잖아. 부모는 말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저 한마디 툭 던지듯이. 그런데 자식은 그 말을 약속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로 바뀌어 갑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이 땅 문서를 꺼내며 다툽니다. 아버지가 이건 내 거라고 하셨어. 아니야, 그건 내 몫이었어. 증거 있어? 그 순간 사랑이 있었던 자리는 불신이 메웁니다. 말은 가장 가벼운 듯하지만 때로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는 시간이 지나며 기대와 상처의 씨앗이 됩니다. 특히 상속이라는 단어가 얽힌 말은 형제 간의 관계를 평생 흔들 수 있는 불씨가 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란 소유에 기대지 않고 소유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말로 주는 약속이 아니라 책임 있게 문서로 남기는 준비입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담되 그 마음이 오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식들도 내 뜻 잘 알 테니까 괜찮을 거야. 애들이 설마 싸우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와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한 자식은 아버지가 이 땅은 내 거라고 했어요 라고 기억하고 다른 자식은 아니, 내가 더 오래 부모 곁에 있었잖아 라고 느낍니다. 그 기억이 부딪히면 아무리 끈끈했던 형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속의 핵심은 공평함이 아니라 예상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예고되지 않은 분배, 모호한 약속, 구두로만 주고받은 말들은 가족을 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말로 대신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유언장이란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사랑의 충돌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남긴 말이 자식들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상속은 미리 약속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네 번째 지혜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다 줬잖아. 왜 아무도 안 오니? 한 어르신의 말입니다.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곁을 지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은 바빴고 멀었고 이미 그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없어도 돼.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 속엔 사랑이 담겨 있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지우는 습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을 돌보는 삶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지켜야 끝까지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을 진정으로 보살필 수 없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식의 삶만 걱정하며 자신의 노후, 건강, 존엄을 뒤로 밀어둡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챙기지 않는 자신을 외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자식이 불효해서일까요? 아니요. 때로는 부모가 먼저 스스로를 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주고, 너무 많이 내어주고, 너무 오랫동안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어떤 노후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사랑은 줄수록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지우는 사랑은 결국 누구에게도 지속되지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볼 때 가장 편안해집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는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건강한 유산을 남기는 법입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입니다. 그건 존엄입니다. 마지막 순간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 그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유산입니다. 오늘 당신 자신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 그 다짐이 평생 자식을 사랑해온 당신에게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5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납니다. 어떤 이는 땅을 남기고, 어떤 이는 집을 남기며, 어떤 이는 깊고 따뜻한 말을 남깁니다. 돈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통장은 잊히고, 재산은 나뉘어지고, 형제는 흩어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남습니다. 지혜는 마음에 새겨집니다. 형제 사이를 지켜주고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자식과 돈 때문에 싸우지 않기 위한 5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평은 아니다.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라. 미리 상속을 약속하지 말라. 자식보다 자신을 먼저 챙겨라. 이 5가지는 수천만 원, 수억 원보다 훨씬 큰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가족을 지키고 관계를 살리고 사랑을 오래 남기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 아니라 갖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남겨야 할 것은 집 한 채, 땅 몇 평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삶의 자세, 그리고 갈등을 넘는 지혜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당신의 선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